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밀린 렌트비의 80%를 주정부나 LA 카운티가 대신 갚아주는 렌트비 탕감 프로그램이 한인 건물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새 학기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과 교직원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합니다. 디즈니랜드는 내일부터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2월 중순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연방의회 경찰은 의사당 출입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시안을 향한 사회적 대우에 대한 만족도가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아시안에 대한 대우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8년 전과 비교해서 32%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원팀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한국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2차 공방을 가졌습니다. 다음 달 말 경선 일정에 시동을 거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 11명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위,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도쿄올림픽 한국 남자 유도 100kg급에서 조구함이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남자 야구는 이스라엘과 연장 접전 끝에 6대5로 승리했습니다. 여자 핸드볼과 여자 배구는 각각 일본 그리고 도미니카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자 배드민턴 복식에선 두 개 팀이 4강에 올라서 최소 동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상무부는 올 2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가 6.5%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2만 4천 명 감소한 4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주요 경제지표가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저녁 약간의 구름이 끼겠고 밤 최저 66도가량, 내일은 곳에 따라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83도에서 84도가량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7월 29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다시 코로나19 확산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주간 보고서를 보면 지난 19일에서 25일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50만 33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영국, 인도 순으로 확진자가 많았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확진자는 그 전주보다 131%가 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영국은 지난주 신규 확진자가 전주보다 각각 17%와 5% 감소했고, 인도는 비슷했으며 브라질은 13%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미국은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지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부활을 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 지난주 신규 확진자는 380만 7,900여 명으로 전주보다 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연방 공무원들이 직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또 군인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연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강화된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군을 포함한 연방 공무원은 400만 명에 달합니다. 또 강화된 조치에는 각 주와 지방 정부가 백신을 맞는 지역 주민들에게 $100를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뿐 아니라 연방과 계약을 맺는 곳들도 이런 기준에 따를 것을 희망했으며 정부는 민간 분야도 정부의 이런 조치를 따르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전국에서 감염자가 급증하는 데 따른 것으로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는 최근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부활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의회 경찰이 의사당 출입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의회 경찰 책임자인 토마스 메신저가 어제 CDC 지침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의회 내 새로운 마스크 지침 시행을 이같이 명령했습니다. 새 지침은 최근 의사당 주치의가 발표한 것으로 의사당의 하원 회의장과 그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메인저는 의사당 방문객이나 직원이 요청해도 마스크를 안 쓰면 하원 건물 출입이 거부될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불법 출입으로 체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에게는 체포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의회 경찰은 방침을 거부하는 의원들을 상부에 보고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하원 공화당은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의회의 절반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각종 백신 접종 지표에서 미국이 유럽연합에게 추월을 당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국제 통계 사이트인 Our World in Data 자료를 인용 EU가 인구 100명당 접종 비율과 최소 한 차례 이상 접종 인구 비율에서 미국을 앞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7일 기준 EU 27개 회원국의 백신 접종 비율은 인구 100명당 102.66회분을 기록해 미국의 102.44회분보다 높았습니다. 이어 미국 전체 인구 대비 최소 1회 접종을 마친 사람은 56.5%였지만 EU는 58%로 집계되었습니다. 18살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에서 1회 접종을 한 사람은 69.3%였지만 EU는 70%를 넘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제 기준 미국 전체 인구에서 2회차 백신 접종까지 완전히 마친 사람은 49.3%, 최소 1회 접종을 한 사람은 57.1%로 집계했습니다. 의회가 오늘 연방의사당 보안 강화 대책이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1억 달러 규모의 이 법안은 오늘 오전 상원에서 98대 0 만장일치 찬성으로 처리된 데 이어서 5회 하원에서도 416대 11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 속전속결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대선 패배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지난 1월 6일 의회에 몰려와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한 이후 재발 방지에 필요한 보안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당초 37억 달러를 제시했지만 공화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21억 달러로 규모가 줄었습니다. 이 예산은 의원 경호 강화와 의사당 주변에 새 보안 카메라 설치, 경찰 진압 장비의 교체, 그리고 정보 수집 강화 등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또 1월 6일 난동 사태 이후 4개월 이상 의사당 경비를 위해 투입된 주 방위군에 5억 1,200만 달러를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법안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 미국에 협력한 현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한 사회적 대우에 대한 만족도가 급격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5일까지 미국 내 성인 1,3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가 아시안에 대한 대우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기간 미국 내 아시아계를 향한 공격 등이 반영된 것으로 지난해 조사보다 14%포인트 하락한 수치라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갤럽의 2013년 조사와 비교하면 무려 32%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백인의 절반, 히스패닉의 44%가 아시아계에 대한 대우에 긍정적으로 답했고 아시아계 대우에 만족한다고 답한 흑인은 30%였습니다. 이민자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미국인의 33%만이 그들에 대한 대우에 매우 또는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답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지난해 실업수당을 받은 납세자들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또 한 차례 세금 환급에 들어갔습니다. 이 세금 환급의 디렉트 디파짓은 어제부터 시작됐고 세금 환급 수표 발송은 내일부터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번엔 150만 명의 납세자가 평균 1,686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게 되는데 이번 환급액은 어드밴스 프리미엄 텍스 크레딧에 대한 조정이 포함되면서 지난번 환급 액수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 5월 이후 실업수당을 받은 870만 명의 납세자들이 텍스 리펀을 받아서 총 100억 달러의 환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세청 측은 계속 실업수당 과세 여부를 확인하고 세금 환급을 하고 있어서 더 많은 납세자들에게 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늘 중남미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조하면서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언급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백악관이 언론에 배포한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하게는 미국이 혼자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며 우리 전략은 다른 나라의 정부, 국제기구, 기업, 재단, 시민사회와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우리는 이미 멕시코, 일본, 한국, 유엔으로부터 이 지역의 구호 제공에 있어 미국에 합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과 어떤 협력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중남미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최근 한미 간 이루어진 공조 움직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발을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영부인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주 하와이에서 두 가지 공식 행사를 하기 전에 질 여사가 해변에서 뭔가를 밟았고 왼쪽 발에 박혔다고 밝혔습니다. 영부인실은 이어 질 여사는 오늘 제거를 위해 월트리드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대통령이 같이 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부인실은 질 여사의 발에 박힌 것이 무엇인지 어떤 수술이 이루어졌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질 여사는 도쿄올림픽에 미국 대표단의 단장으로 참석했다 돌아오는 길에 하와이에 들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리브리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공동으로 보내드립니다. 다섯 시 15분 30초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리브리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번 프리웨이 콜로라도 사우스 방면인데요. 콜로라도 블루버드 구간부터 플래처 드라이브까지 10마일대로 속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도 역시 늘 정체가 많이 되는 노르만디 애비뉴 구간부터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교차 구간까지 9마일에서 11마일 정도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40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산타모니카 블루버드 구간 카플레인도 더 심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벤츄라 블루버드 역시 카플레인 10마일대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차선 확장 공사로 인해서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이 중단됩니다. 캘리포니아 교통국인 칼트랜스는 오늘 밤 9시부터 내일 아침 6시까지 5번 프리웨이 알론드라 블루버드에서 벨리뷰 애비뉴 구간에 차선 2개가 폐쇄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 밤, 내일 밤 11시 59분부터 토요일 새벽 5시까지는 이 구간 남쪽 방면 전 차선에 대한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또 605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 5번 프리웨이 남쪽과의 교차 구간도 내일 밤 10시부터 토요일 아침 6시까지 차량 통행이 중단됩니다. 교통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많은 한인 건물주들이 최근 캘리포니아주와 LA 카운티 정부 차원에서 밀린 세입자 렌트비를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정현호 기자의 리포트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세입자들의 퇴거 유예 조처가 오는 9월 말까지 이어지면서 한인 건물주들에게도 밀린 렌트비의 80%를 주정부나 LA 카운티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렌트비 탕감 프로그램이 단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운 내 변호사 사무실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속 렌트비 미납 문제를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계속 수개월 단위로 연장되어 온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처로 한인 건물주들의 애간장을 태웠지만 최근 주정부와 카운티, 시정부에서 제공하는 렌트비 탕감 프로그램으로 일단 건물주들도 급한 불을 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호 변호사입니다. 밀린 렌트의 80%까지를 받고 나머지 20%를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도 보면 세입자들도 그렇고 그 건물주도 그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뭐 지난 1년, 길게는 1년 반 정도도 넘게 가까이 렌트를 못 받은 경우도 있는데 그 돈이 한꺼번에 한 80% 정도를 받는다라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그 세입자를 반드시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다른 사유가 아니라면은 어떤 경제적인 측면만 본다 그러면은 그 정부의 그 파이낸셜 어시스턴스를 받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합리적인 판단일 수가 있겠죠. 상업용 건물의 렌트비 문제는 정부의 각종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으로 간접적으로 세입자나 건물주들이 도움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소유주도 그렇고 세입자들도 그렇고 SBA라든가 이런 것들의 지원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는 렌트를 직접 주는 형태는 아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비즈니스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그 피해를 또 도와주기 위한 지원금이 있었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정부의 밀린 렌트비 탕감 프로그램이 공정한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볼멘 소리가 어떤 세입자들은 돈이 있는데도 안 냈다. 그러더니 지금 와서는 정부에서 80%를 내고 본인 한 푼도 안 내고 그동안에 밀린 렌트를 탕감을 받았다. 반면에 어떤 세입자는 힘들어도 다 냈더니 본인들에겐 재정적인 지원이 없더라. 이 문제에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LA 카운티의 경우 거주용 건물이나 상업용 건물 모두 9월 말까지 강제 퇴거 유예 조처가 연장된 상황인데 9월 말에 또다시 연장되는지 여부에 건물주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과반 이상은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이 강력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생각은 3년 전에 비해선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UC 버클리의 정부정책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56%는 총기 판매와 소지를 강력히 규제하는 법안이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할 것으로 믿는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3년 전에 60%와 비교해 에서는 4%포인트가 줄었습니다. 총기 소유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총기 소지 권리를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응답도 57%를 차지했지만 3년 전 64%와 비교하면 7%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지지하는 정당과 성별에 따라 총기 규제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달랐습니다. 민주당 유권자의 경우 79%가 총기 규제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밝혔지만 공화당 유권자들에선 이 같은 의견이 18%에 그쳤습니다. 남성 유권자들의 경우 총기 규제가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 반면 여성 유권자들은 63%가 강력한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자유연맹 ACLU 캘리포니아 지부 세 곳이 개빈 뉴섬 주지사 소환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ACLU 북가주 지부와 남가주 지부 그리고 샌디에고 인랜드 엠파이어 지부는 성명을 통해 9월에 치러지는 주지사 소환 선거에서 반대표를 행사해 줄 것을 유권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뉴섬 주지사가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했다는 것이 소환 선거의 이유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2018년 주지사 선거의 결과를 뒤집기 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ACLU 캘리포니아 지부가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1923년 설립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LA 시내 500명의 커뮤니티 컬리지 학생들의 다카 신청서에 들어가는 비용을 시정부가 제공한다고 에릭 가세티 시장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서류 미비 학생들이 빠른 시일 안에 다카를 통해 추방당하는 것을 막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취지입니다. 가세티 시장은 연방법원이 최근 다카 프로그램이 불법이라며 신규 신청자 접수를 중단하도록 한 판결에 가슴이 아프지만 LA시는 드리머들의 편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학생들은 커뮤니티 컬리지 지역군의 9개 학교 중 하나에 재학해야 하며 학생들은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관련 워크숍에 참여하면 1인당 일시불로 $495의 그랜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2월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3,248건의 코로나19 신규 감염 사례가 보고돼서 지난 2월 13일 이후 가장 많은 신규 감염자 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율은 5.17%입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신규 감염자는 17%가 증가했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991명으로 1,000명이 육박했고 이 가운데 203명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의 대다수는 백신 미접종자로 5월 1일부터 7월 17일 사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한 3,167명 가운데 92%는 백신 미접종자로 나타났습니다. 7월 27일 현재 백신 접종을 마친 490만 명의 LA 카운티 주민 가운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0.22%에 해당하는 1,600명입니다. 백신 접종자의 코로나 감염은 일주일 전보다 63%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라고 보건국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236명으로 어제보다 21명이 늘었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어제와 같은 5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신규 감염자 수는 522명으로 어제보다 10명이 줄어들었고 1명의 신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다가오는 새 학기에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과 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코로나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디즈니랜드가 늘어나는 코로나 감염 사례와 델타 변이의 전파로 인해 내일부터 모든 입장객들과 전 직원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오는 8월 5일부터 크리스티뷰 클리닉 연구소와 공동으로 무료 코로나 PCR 검사와 항체 검사를 실시합니다. 로컬 뉴스 모아서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통합교육부가 다가오는 새학기에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과 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코로나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측은 기존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코로나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에 선회해 모든 학생과 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메건 레일리 임시교육감은 코로나 검사 의무화는 LA 카운티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오는 8월 2일부터 검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통합교육부는 계속해서 카운티 당국, 주 당국, 보건 전문가들과 협력해 매일 업데이트되는 사항들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즈니랜드가 늘어나는 코로나 감염 사례와 인도발 델타 변이의 전파로 인해 30일부터 모든 입장객과 전 직원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0일부터 2세 이상의 입장객들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테마파크 내 대다수의 놀이기구와 버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가 아니고 자율에 맡긴다고 합니다. 해당 발표는 가주보건당국이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수정한 마스크 착용 조례안에 따라 지난 28일 주민들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오는 8월 5일부터 크리스티뷰 클리닉 연구소와 공동으로 무료 코로나 PCR 검사와 항체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는 8월 5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노인센터에서 진행되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주민들은 운전면허증, 리얼 아이디 등과 같이 주소가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백신 접종을 받은 주민들의 경우 백신 접종 카드를 지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루에 25명 선착순으로 워크이로만 코로나 검사가 이뤄지며 올림픽과 노만디에 위치한 노인센터 1층에서 검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213-387-7733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늘어날 알코올 섭취량으로 인해서 췌장염 발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헐리우드 차병원의 베냐미냐 외과 전문의는 특히 지난 겨울 팬데믹이 한창 최고조에 달할 때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이유로 알코올 소비가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더 음주 횟수량은 76%가 증가했고 알코올 의존도 또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술은 급성 췌장염을 비롯해서 위염과 알코올성 지방간, 간경화 등의 원인으로 급성 췌장염은 당뇨를 비롯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췌장염은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원팀 선언이 민망할 만큼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은 하루 만에 서로 물고 물리는 공방 2차전을 벌였습니다. 이에 지난 2007년 한나라당 검증위원회를 연상시킬 법한 당 차원의 검증기구 설치 제안까지 나왔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반나절 만에 희석된 민주당의 원팀 정신은 하루 뒤엔 사실상 없던 일에 가까워졌습니다. 첫 TV 토론회 이후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또다시 지역주의 뒤끝 공방을 이어간 겁니다. 선의의 발언을 가지고 제가 지역주의를 조장했다. 이런 식의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정말 이거 황당할 정도로 답답해서 도서관에서 정숙하라고 소리 지르는 것 비슷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지부진한 공방의 책임을 이재명 지사에 돌리며 무능 정치인이란 공격에 작심한 듯 반박했습니다. 당대표로서도 6개월 반 만에 42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죠. 역사상 처음 있는 것이었는데 그걸 애써 눈 감으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죠. 여기에 김두관 의원은 패잔병, 꽃길 같은 거친 표현으로 상위권 주자들을 전방위로 견제했습니다. 사실상 2차 네거티브전이 전개되면서 정세균 전 총리는 공방만 할 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 별도의 검증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한나라당 검증위원회인데 후보별 자체 청문회까지 열렸습니다. 이명박 예비후보 경우엔 BBK 주가 조작 연루와 도곡동 땅 차명재산 의혹이 토지의 취득대금이 얼마인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말씀이죠? 취득을 저도 안 했으니까 기억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르죠. 박근혜 예비후보는 최태민 목사 비리 의혹과 유경재단 등 사생활 논란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최태민 씨에 대한 이런 경력을 그 당시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누구를 만나서 그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결혼을 몇 번을 했는지 자식이 몇인지 이름을 몇 번 바꿨는지 그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검찰 수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을 만큼 검증 수위가 높았습니다. 현재 선두그룹인 이재명, 이낙연 캠프가 당 검증기구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기구 출범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자체 검증기구 활동은 야당의 공격 소재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어 경선 흥행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만을 더욱 부각하고 싶은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다음 달 말 경선 일정에 시동을 거는 국민의힘이 대선 주자 11명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당 밖에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합류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모양새입니다. 윤 전 총장은 드루킹 사건에 대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 현장도 찾았습니다. KBS입니다. 경선 일정 시작을 다음 달 30일로 잡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내 주자 11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정권 교체와 비방 없는 경쟁이 우선 언급됐습니다. 정치 선배님들과 힘을 합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데 제 모든 힘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경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살살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박 윤석열 전 총장을 직접 겨냥한 언급도 불거져 나왔습니다. 우려하고 있는 개파 정치의 부활입니다. 특정 후보 중심으로 이렇게 이합집산을 하게 되면은 경선의 이후에 오합지졸이 됩니다. 장외에 계신 분이 우리 당의 위원장들을 이미 유인해서 확정을 해놓고 바로 그날 치맥 파티다 뭐다. 2007년 이명박 박근혜 후보 경선처럼 당이 후보 검증을 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역시 윤 전 총장에 대한 견제로 해석됩니다. 2007년 이명박 박근혜 당시 경선이 그 당시에 경선이 바로 본선이었습니다. 그 치열한 경선 끝에 본선에서 이기는 게 굉장히 쉬웠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시기를 저울질 중인 윤 전 총장은 드루킹 사건에 대한 대통령 사과를 주장한 정진석 의원의 1인 시위 현장을 찾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캠프 차원에서는 부인 김건희 씨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관련자 등 10명을 고발하고 김 씨 의혹을 담아 논란이 된 벽화를 철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 하락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6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윤 전 총장이 27.5%로 1위, 이재명 경기지사가 25.5%로 2위였습니다. 두 사람의 격차는 오차 범위 아닌 2.0%포인트였지만 직전 조사 때보다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16%로 3위에 올랐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3%포인트가 오른 5.5%를 기록하며 4위로 올랐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장관 순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잠시 보도해드렸지만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정 의원은 어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4시간 넘게 손팻말을 들고 문 대통령은 침묵을 멈추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시위 현장에 나온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측근이 연루된 댓글 조작 사건인 만큼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철희 수석은 몰랐을 거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자원한 의원들이 매일 한두 시간씩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정부가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화상상봉은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이자 당면한 코로나 상황에서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서면 질의응답에서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가장 시급한 인도적 사안으로 최우선적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남북 간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수도권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지 3주가 지나고 있지만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처럼 활동을 줄이지 않으면서 일상 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는 게 문제인데다 델타 변이로 확산 속도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경기 양주시의 헬스장에 휴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난 22일 이곳에서 일하는 헬스 트레이너를 시작으로 인근 어학원까지 감염이 퍼지면서 5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마포구와 동작구 사우나, 서대문구 체육시설 등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은 동작구 소재 사우나 관련 17명, 서대문구 소재 실내 체육시설 관련 11명, 마포구 미용실, 서대문구 학원 관련 3명 등입니다. 4단계 격상 이후 3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장소를 분석해보니 실내 체육시설과 사우나, 주점 등이 줄을 이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오가는 시설들로 4단계 거리두기 속에서도 출입하는 사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 전체 감염에서 집단 감염이 차지하는 비중도 4단계 격상 시점인 지난 12일 16.2%에서 최근 19%까지 올라섰습니다. 일상 속 개인 간 접촉이 꼬리를 물고 집단 감염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다중이용 시설을 통한 불특정 다수를 통한 접촉자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일상을 통한 감염, 산발적인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 방역 피로감이 커지면서 일상 감염을 통제하는 게 더욱 어려워진 데다 휴가철 이동량이 급증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휴대전화 이동량 분석 결과 지난 한 주간 이동량은 2억 2,600만 건으로 지난 3차 대유행 시기인 1월 첫 주와 비교했을 때 18%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델타 변이 확산으로 전파 속도가 빨라지면서 4단계 방역 조치의 효과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 그러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이제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동량 이런 부분들이 민감하게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일상 속 집단 감염이 4차 유행의 확산세를 부추기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개개인이 모임과 약속을 줄여야만 유행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경제 소식과 함께 도쿄올림픽 관련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2분기 국내 총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가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153.60포인트가 오른 35,084.5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18.51포인트가 상승한 4,419.15, 나스닥 지수는 15.68포인트가 뛴 14,778.26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올 2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 즉 경제 성장률이 연율로 환산해 6.5%로 집계됐다고 미국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올 2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19조 4천억 달러를 기록해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4분기의 19조 2천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C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미국의 올 2분기 성장률 6.5%는 1분기의 6.3%보다는 소폭 상승한 것이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8.4%에는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4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회복 기조 자체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올 2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증가의 상당 부분은 백신 접종에 자신감을 얻은 소비자 지출 확대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은 올 2분기에 연율로 환산해 11.8% 급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 시점과 관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미국의 노동시장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0만 건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는 훨씬 많지만 한 주 전보다는 2만 4천 건 줄어 2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I think we're some way away from having had substantial further progress toward the maximum employment goal. I would want to see some strong job numbers. 뉴욕 증시는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개인 소비 지출이 급증했다는 소식에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3분기 연속으로 1,0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아마존은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매출이 1,130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지난해 4분기 처음으로 매출 1,000억 달러 돌파라는 이정표를 달성했고 이번 분기까지 3분기 연속 1,0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만 2분기 매출은 금융정보업체인 레피네이티브가 집계한 월가 예상치 1,189억 달러를 밑돌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파스칼 소리오 CEO는 지금까지 170개 이상 국가의 협력사들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10억 회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소리오 CEO는 오늘 올해 상반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처럼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상반기 코로나19 백신으로 올린 매출이 약 11억 7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에 8억 9,400만 달러로 1분기에 3배가 넘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올해 식품의약국인 FDA에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이 아니라 정식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3월 미국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했을 때는 4월 초에 신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2의 테슬라로 주목을 받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수소 전기차 업체 니콜라이 창업자 트레버 밀튼이 증권 사기와 금융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뉴욕 연방남부지검은 밀턴이 회사 최고 경영자로 재직하던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가를 띄우기 위해 제품, 기술, 미래 전망 등에 관해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밀턴은 전문직이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을 겨냥해 소셜미디어와 방송, 신문, 팟캐스트 인터뷰를 통해 대중에게 직접 거짓말과 사실을 호도하는 발언을 일삼았다며 사업의 거의 모든 측면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밀턴은 스스로의 배를 불리고 기업가로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니콜라 법인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도쿄올림픽 소식입니다. 100kg급 조구함 선수가 연장전 혈투 끝에 한국 유도 대표팀의 첫 은메달을 안겼습니다. 윤현진은 세계 최고 선수들을 격파하는 이변을 만들면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YTN입니다. 팽팽한 기싸움을 하며 보낸 정규 시간 4분. 이어진 연장전에서 체력이 바닥날 때까지 힘싸움을 펼쳤지만 끝내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연장 5분 35초 안다리 후리기를 내주며 한판패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경기 시간만 9분 35초. 혼신의 힘을 다한 조구함은 아쉽지만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국가대표 선수 생활을 10년 이상을 했는데 만나본 선수 중에 제일 강했어요. 부족함을 인정했고 패배를 인정했기 때문에. 리우대회 16강 탈락의 아쉬움을 털어낸 조구함은 곧장 다음 올림픽에 대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파리올림픽에서는 반드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 가면 올림픽 준비하죠. 세계 랭킹 23위 복병 여자 78kg급 윤현진은 예상 밖 선전으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16강전 세계 랭킹 7위를 한판승으로 이겼고 8강전에선 세계 랭킹 5위를 연장전 접전 끝에 꺾었습니다. 4강에서 세계 랭킹 1위에게 동메달 결정전에서 5위에게 무너졌지만 경쟁력을 입증하며 다음 대회를 기약했습니다. YTN 하연입니다. 한국 여자 배구가 올림픽 3회 연속 8강 진출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은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을 세트스코어 3대2로 이겼습니다. 김연경이 20점으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올렸고 박정호와 김희진이 16점으로 지원 사격을 하면서 팽팽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2승 1패를 거둔 한국 대표팀은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저녁 7시 일본과 조별리그 4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여자 핸드볼팀은 일본과의 맞대결에서 승리하고 2020 도쿄올림픽에서 첫 승을 땄습니다. 강재원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이 도쿄 요요기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핸드볼 여자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일본을 27대 24로 물리쳤습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등 유럽 강호들과 치른 1, 2차전에서 연달아 패한 한국은 한일전으로 열린 3차전에서 승리를 하며 8강 진출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이 배드민턴 여자 복식 2개 조가 나란히 4강에 올라서 최소 동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세계 랭킹 4위 이소의 신승차는 8강전에서 네덜란드 조를 2대0으로 꺾었고 앞서 김소영, 공희영 조 역시 랭킹 2위 일본 조에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각각 인도네시아, 중국 조를 4강에서 만나게 돼 지더라도 최소 동메달을 확보했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죠. 한국 야구 대표팀이 끝내기 몸에 맞는 볼과 선발 논란을 잠재운 오지환의 활약에 힘입어서 이스라엘의 연장 접전 끝에 승리했습니다. 이 소식 YTN이 전해옵니다. 5대5로 맞선 10회 말 투아웃 만루. 상대 투수 블리치의 초구가 옷을 스치자 양의지가 연신 자신의 배를 가리킵니다. 경기는 끝납니다. 밀어내기 못 맞는 볼. 경기가 이렇게 끝내버리네. 쫓고 쫓기던 연장전을 마무리하는 극적인 밀어내기. 홈런 3방을 내주며 고전했던 대표팀은 결국 6대5로 귀중한 1차전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감독으로서 이런 경기가 몇 번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던 경기였는데 정말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서 정말 좋은 경기로 끝맺음을 잘한 것 같습니다. 우한 선발 투수가 공 9개만 던진 지 통증을 호소해 곧바로 좌완 투수를 올린 이스라엘. 좌타자 위주로 타선을 꾸렸던 대표팀은 위장 선발 의혹까지 풍기는 상대 전략에 초반 끌려갔습니다. 3회 원태인이 빅리거 출신 킨슬러에게 투런포를 맞았지만 4회 오지환이 동점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6회 바뀐 투수 최훈준도 2점 홈런을 허용했지만 7회 이정우 김현수가 백투백 홈런으로 만회했습니다. 곧바로 오지환이 적시 2루타로 역전. 승리를 눈앞에 뒀던 9회 마무리 오승환이 동점 홈런을 맞아 승부는 결국 연장 승부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10회 초 오승환이 3타자 연속 삼진으로 분위기를 되돌린 뒤 10회 말 어렵게 만든 2, 3루 허경민에 이어 양의지도 공을 맞아 승부를 갈랐습니다. 대표팀은 항상 늘 중요한 자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또 성적을 내기 위해서 또 준비를 잘했고 첫 경기 진땀승을 거둔 대표팀은 내일 미국과 2차전을 벌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오랜만에 메이저리그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 현재 5회 초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경기 류현진 선수가 선발로 등판을 했습니다. 토론토가 6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LA 다저스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5대 0으로 패했습니다. 또 탐파베이는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14대 0 대승을 거뒀는데요. 최지만 선수는 오늘 1루수 2번 타자로 선발 출장을 해서 4회 투런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4타수 1안타 2타점으로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7월 29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LA 지역 오늘 저녁 약간의 구름이 낀 곳들이 많습니다. 바람은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불고 있고 습도는 70%대로 꽤 높은 편입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 66도가량 예상되고 금요일인 내일 역시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83도에서 84도가량, 밤 최저 64도에서 66도가량 예상되고 토요일과 일요일 비슷한 기온 분포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부터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인랜드 엠파이어와 밸리 지역입니다. 내일 낮 최고 97도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밤 최저 65도가량. 해안 지역은 내일 낮 최고 75도, 밤 최저 67도. 사막은 내일 낮 최고 100도, 밤 최저 72도가량 되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오후 곳에 따라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밤 최저 76도가량. 내일도 역시 곳에 따라 구름 끼겠고 바람이 20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86도가량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 날씨입니다. 무더위로 잠 못 이루는 열대야 현상이 서울에서 열흘 연속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났는데 앞으로는 열대야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오늘도 무더위 속에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지만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춘천 섭씨 36도, 서울 대전 대구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셨습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솔 이브닝 뉴스 2부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었는데요. 경기 후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 후반 관리가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불펜에는 누가 나와 있을까요? SMG가 있어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요. 네. 서울 메디컬 그룹. 말씀드리는 순간 불펜에서 나오는 SMG. 네, SMG가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네. 5스타로 인정받은 의료 서비스. 인생 후반의 확실한 구원이네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죠. 서울 메디컬 그룹.